오늘 장이 많이 좀 지루했는데 여러분들 또 한번 얘기합니다. 이 지루한 장세라 그래가지고 놀거나 방심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이렇게 남들이 지루해하고 또 답답하고 불안할 때, 그럴 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 저 같은 그런 선수들, 그런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 앞으로 시장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코스피 코스닥 강밥 정도 시세를 보였고, 반등폭은 굉장히 미미했고 좀 답답하고 지루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준비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 조정 장세 거의 끝났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하락 장세 분명히 멈춘다 그랬죠. 추석 연휴 이후에 굳이 주식을 던지지 말고 현금화 할 필요 없다. 오히려 주식을 들고 가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시장은 신고가 나옵니다. 아직은 종목군들이 그렇게 똑 부러지게 시세가 나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수만 언제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조만간에 종목이 따라갑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터질 수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점 아시고, 자, 오늘 마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물건이 어서 오시고요.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자리 계신 분들 제 소리 잘 들으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자 1번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소리 잘 들으시고 화면 잘 보시면 1번.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또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드릴 겁니다. 정리를 드릴 테니까 앞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오늘 하루 시장을 보게 되면 좀 지루하고 답답한 장세가 전개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혼조 장세를 보일 때 저 같은 선수들은요, 절대 놀지 않습니다. 놀지 않고 바로 이런 혼조 장세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고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저는 분명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참 지루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도 일부 바이오제약주들만 조금 올라갔고, 그죠? 코스닥 종목들도 바이오제약주들 오르고 내리고, IT 섹터들 제가 마셨던 반도체 관련주 그나마 조금 났습니다만 막판에 다 밀렸고, 5G도 밀렸고, 또 2차전지 얘네들 다 밀렸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요. 일부 테마주들도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죠. 제가 오늘 한 교수의 한 큐를 방송 진행할 때 우리 앵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댓글들을 올리시는데 참 너무 지루하다, 답답하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이런 장세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참 이겨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죠? 좀 지루하고 답답한 이런 장세를 참 이겨내기를 참 어려워해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었죠, 여러분들. 시장이 살아날 때, 하락했던 시장이 살아날 때 급격하게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막 달라붙죠. 아주 화랑 장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는 절대 하락 후에 절대 급등 땡기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따라붙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 나중에 외국인들이 땡기려고 하면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고 주가 반등에 제동을 걸거든요.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또 주가 못 가게 해놓고 좋은 종목을 기관 외국인들, 특히나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잡아놓으려고 계속 시장을 눌러대요. 그럼 시장이 굉장히 답답하죠. 지루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이 장에서 지루하다고 도망가고, 답답하다고 던지고 도망가고, 다른 종목 가지고 매매하려고 막 사고 팔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수익 나요? 안 나죠? 지금 같은 장에서는 혼자 수익 내겠다고 이 종목 저 종목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본전인데 결국엔 이 종목 저 종목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고
TV 방송을 통해서 또 일부 다른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방송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수 오르던 지수 떨어지던 신경 쓰지 마세요. 종목만 잘 잡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마 뭐 인터넷 전문가뿐만 아니라 타 방송국의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시황 같은 거 신경 쓰지 마라. 종목만 잘 보면 된다. 강세장도 강세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 있지만 하락장에서도 하락하는 종목에서도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그래서 종목에만 신경 써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대놓고 욕합니다. 개 풀도목 쓰지 하지 말라고. 응?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올라가는 장에서도 제대로 수익 못 내는 사람들이 하락장에서 종목 몇 개 올라가는 걸 가지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돈 벌겠다고 개인 투자가들을 현혹합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10번 매매하기에는 한두 번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시장 자체가 꺾이고 하락 장세가 진행이 됐을 때 이런 장에서 매번 수익을 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이 살아날 때 제대로 수익을 내라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꺾일 때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단기 매매로 조금씩 버는 거고요. 시장이 살아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대로 수익을 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장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세가 들어와 가지고 장을 이제 땡기는 시점은 지났죠.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는 끝났습니다. 왜? 은행권에서 증권단에서 정부에서 개인 투자가들의 신용대출을 거의 차단을 하다시피 합니다. 이미 자금은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신용자금들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추가적인 신용자금이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는 당분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안 들어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예탁금은 나중에 증시가 좋아지게 되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고객예탁금은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약간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고객예탁금은 살짝 빠져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증시가 좋아지면요, 고객예탁금은 또 들어옵니다. 신용중자 장과는 다르게 증시가 살아나게 되면 고객예탁금은 늘어나고 새로운 증시 자금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장이 안 좋으니까 안 들어오죠.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지금 외국인들이 올라갈 때마다 시장을 잠깐 눌러댑니다. 흔들어대죠. 흔들어대면서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을 선별적으로 종목군들을 매집을 계속합니다. 싼 가격에 매집을 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얘네가 물량을 매집을 할 때까지 시장을 계속해서 눌러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팔아요. 주변 여건 좋아지죠. 그래서 A라는 종목의 저평가라는 게 확인되면 누가 들어옵니까? 기관하고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땡깁니다. 외국인들은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장은 제가 얘기했죠. 하락 조정 후에 올라가더라도 이건 가는지 안 가는 전신지 모를 정도로 완만하게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번 눌림 주고 나서 날린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게 주도주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장세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싫어해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빨리빨리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빨리빨리 대박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관과 외국인들은 알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이기면서 주가를 땡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서 좋은 주식을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하다고 털어버립니다. 그 물량들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물량을 털어내면 누가 가져갑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잡아가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땡깁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죠? 근데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 이게 거의 뭐 50%, 100%가 됩니다. 예, 완만하게 오르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흔들어대고 나서 주가가 날려버려요. 이게 주도주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주도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도주예요. 예, 제시카님 어서 오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정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이게 바로 주도주예요, 여러분들. 주도주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엔 지금 이 시장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은 분명히 추석 연휴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 반락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추석 연휴 이후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굳이 현금을 들고 갈 필요 없다. 굳이 주식을 팔고 갈 필요 없다. 오히려 현금이 있는 분들은 좋은 주식을 좀 잡아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로 어제부터 장 곧바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날 주간 전략을 통해서 트럼프가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결국엔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 코스닥 신고가입니다. 드디어 11선을 뚫었고 이제 21선에 와 있고요. 코스피도 11선 뚫었고 21선에 와 있습니다. 시장이 아주 강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조정 자체는 상당히 미약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올라가죠. 시장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강한 겁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 다시 5주 이평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죠? 갔다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과정이 전개되면서 중간 바닥을 다지는 겁니다. 이 중간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터지는 겁니다. 그 터지는 시점이 지금 10월 달이 될 것인지 아니면 11월 될 것인지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한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지수 위치가 근래 10월 달, 11월 달에 있어서 가장 낮은 지수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주식을 가장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올랐고 쉬어가는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5주 이평선 위에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곧바로 갈 수도 있고요. 다시 기간 조정이 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구간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구간은 앞으로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 유망 종목에 대해서 물량을 매집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현금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셔라.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털어버리면서 갈아엎어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되는 종목 정리하고 주도주로 옮겨 타는 그런 최적의 타이밍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어요. 그죠? 코로나19로 폭락장세가 나타났을 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폭락장세가 나타났을 때도 시장은 다시 폭락할 것이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큰 기회가 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다 털었습니다. 사라고 한 대표가 TV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한 대표가 분명히 V자 반등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때 TV방송 보시는 분들 욕하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많았을 겁니다. 안 들어도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응? 저 미친놈 나가지고 코로나19로 세상이 작살나고 있는데 무슨 주식을 사라고 한다고 V자 반등 같은 소리 하네. 개소리 하니 막 이런 식으로 욕하시는 분 많이 계셨을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한 대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었죠.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저가 매수합니다.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무려 6개월이라는 기간, 또 3월 달부터 해가지고 4, 5, 6, 7, 8, 9, 10 거의 7개월, 8개월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이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요때 조정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린 바가 있겠죠. 요때 미국 증시가 급락 나오는 구간들. 그죠? 그리고 나서 최근 조정 장세가 나올 때도 저는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장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제가 예상하고 있는 그 시황 흐름들은 한 대표가 예상을 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한 대표가 지금 10월이죠? 이제 10월장이 10월달이 시작됐습니다. 10월 초고 10월은 뭐라 그랬습니까? 4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그랬고 4분기는 어디하고 연결고리가 된다고요? 2021년 증시하고 연결고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0월 증시는 2021년 증시를 보고 만반의 준비를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주예요. 한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방은 단타방이 아니라 했습니다. 물론 단기 매매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주도주를 가지고 대시세를 내는 방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대시세라는 얘기는 뭐예요? 저는 대박이 터진 종목은 1년도 가져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더군다나 지금은 시장 자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장세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단타 한번 쳐보세요. 단타로 지금 수익 많이 냅니까? 안 나죠? 징글징글하게 단타로 수익을 내고자 여러분들도 이 종목 저 종목 많이 치고받고 매매해봤을 겁니다. 수익 안 날 겁니다. 안 납니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장에서 단타 쳐가지고 수익 낼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뭡니까? 계좌 수익을 낼 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종목 중에 한 종목 뭐 상한가 쳤다고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납니까? 대박 터져요? 아니죠? 계좌 수익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안 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주도주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이 나오는 구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강조한 종목이 뭡니까? 반도체. 그죠? 그 다음에 5G.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2차전지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주력으로 얘기한 게 반도체하고 5G입니다. 그들 종목의 수익률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보여드렸었죠? 그들 종목의 수익률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이미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공개를 드린 겁니다. 그죠? 8월달, 뭐 7월달부터 해가지고 7월달, 뭐 6월달 다 그렇고요. 7월달도 보시게 되면 제일 대박을 터뜨린 종목이 뭡니까? PSK테크죠, 여러분들. 반도체입니다. 그죠? 뭐 그나마 조금 수익이 난 게 ISC가 200만 원 역시 반도체. 그죠? DNT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2차전지. 그죠?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강조했던 주도 섹터인 겁니다. 8월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8월달도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 그나마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난 종목들이 뭡니까? 솔리드 5G, 사이맥스, RIMD 2차전지, 반도체. 그죠? 이스페타시스, KMW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 5G, 2차전지, 반도체입니다. 보세요. 주도주만을 가지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수익률이 29%, 27% 많지는 않죠. 솔리드는 그러나 100%가 넘는 그런 수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7월 달 전체 투자 수익이 얼마라고요? 투자 원금 1억을 기준으로 7월 달 3,100만 원 제가 그동안 막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달도 어땠습니까? 8월 달도 투자 원금 1억을 기준으로 얼마예요? 1,600만 원. 크진 않죠? 1억 기준으로 1,600만 원, 한 달 만에 1,600만 원 제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 봐요. 그죠? 크진 않죠? 근래 들어서 뭐 가장 적게 수익 난 거니까. 그죠? 하지만 주도주를 가지고 중기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나온 거 보세요. 100%가 넘어요. 주도주를 가지고 중기 매매했을 때 수익이 100%가 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8월 달도 이제 매매가 끝났습니다. 8월 달도 매매가 완료가 된 종목 중심으로 3,300만 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솔리드 132%,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79%, 71%, 그리고 이노아레스 23% 뭡니까? 다 주도주죠,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치고받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가장 좋은 주식을 가장 낮은 가격에서 안전한 위치에서 잡아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한 달 아니면 3개월 내지는 6개월 이 정도 안에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뭡니까? 얘네들을 여기서 매집을 했었죠. 솔리드 5월달, 서진시스템 4월달, 오이솔루션 4월달, 그죠? 이런 종목군들을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가져가가지고 터트립니다. 대체적으로 3개월, 4개월 정도 걸렸죠, 여러분들. 3에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79, 71, 132% 이렇게 주식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얘네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했을 그 위치, 얘네들을 중심으로 매수했던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위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죠. 5G가 지루하다,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사지도 않았던 그런 위치들. 5G가 좋은 건 알면서도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단타치다가 다 놓친 겁니다. 한 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남들이 쳐다보지 않고 지루하고 답답하다 그래서 다 우리는 여기서 매집을 단행을 한 겁니다. 회원님들을 중심으로. 응?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루하다고 답답하다고 안 볼 때 우리는 매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145%. 응? 방송에서도 분명히 다 지나갔고 방송과 더불어서 우리도 분명히 종목을 다 가지고 간 겁니다. 그죠? 서진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쳐다보지 않는 구간에서 남들은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매수 안 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네. 76%, 74%. 물론 적다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하는데 앞으로 이 서진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뭐 70%, 80% 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죠. 제가 얘기합니다. 이번엔 갔다가 조정을 보이고 나서 이번에 반등 나올 때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4개월, 5개월 그렇게 걸리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바닥권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나서 이 반등하는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뭐 우리 VIP 회원님들이야 뭐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겨내지 못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장은요, 여러분들이 지루해하고 답답해하는 장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루해하고 답답해하는 장세가 아닙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구간에서 종목을 매집을 하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구간에서 종목을 매집을 한 결과가 이런 수익이 나오는 것이고요. 9월 달도 매매 완료된 종목 중심으로 투자 원금 1억 기준으로 3,300만 원 수익입니다. 투자 원금이 1억이 1억. 그런데 그 수익이 지금 9월 달도, 그죠? 8월 달도, 7월 달도 닭이죠? 이 정도 수익 내면은 주식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장에서. 준비하시란 얘기입니다. 남들 쳐다보고 남들 신경 쓰지 마시고 남들은 지금 지루하고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입니다. 지금 이 장은 여러분들이 시장 분위기를 탓해가지고 공부 안 하고 종목 발굴 안 하고 아유 시장 답답해 속 터져 그냥 그렇게 넋을 빼놓고 쳐다보는 장세가 아니라 바로 이런 구간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시장이 좀 지루하지만 나는 여기서 어떤 종목 가지고 승부를 걸 건가 그걸 공부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 겁니다. 시황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대로 그대로잖아요. 여러분들 장 하락세 멈췄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시장 살아나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공부하기가 어렵고 공부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VIP 가입도 지금 이런 타이밍에 하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진탕 올라가서 하지 말고 보세요. VIP 가입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 대표가 여기서 V자 방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VIP에 가입하셔가지고 저하고 3개월, 5개월, 6개월 가보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수익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구간에서도 남들은 다들 주식 개인 투자가들은 증시가 대폭락이 나오니 앞으로 또 폭락이 나오니 주식 못 삽니다. 안 삽니다. 못 사지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죠.
올라갈 때도 빠진다. 올라갈 때도 빠진다. 계속 남들은 얘기합니다. 한 대표 시황만큼은 누구도 못 쫓아옵니다. 여러분들. 자,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째를 했죠. 한 대표 시황만큼은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보다 시황을 잘 보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물론 잘 보는 분은 계셔요. 그렇다고 저보다 압도적으로 시황을 잘 보지는 못합니다. 이건 저는 자랑할 수도 있고요. 제 자부심입니다. 예. 남들은 여기서 증시 다시 폭락한다고 해서 곧버스 매수해가지고 폭락 나오길 길었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장 자체가 폭락 나온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장도 분명히 짧게 끝난다, 살아난다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된다.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오늘 장이 지수는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는 올라갔는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게 없어요. 재미없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장 한두 번 봅니까? 그죠? 이런 장 한두 번 봐요? 이런 장은 너무나 흔합니다. 장이 이렇게 지루할 때마다 아 죽겠네, 답답해, 힘들어. 주식 못해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아까 한규소 한큐 TV 방송할 때 앵커님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 댓글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다고,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든 장을 겪어보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뭘 겪어보지 않아. 여기서 겪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힘든 장이에요, 여러분들. 응? 이런 장이 진짜 힘든 장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지루한 거? 이게 뭐? 계좌가 박살나지 않고 멈춰있는 것만 해도 좋은 것이고요. 이게 진짜 힘든 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장이 지금 저점 찍고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한 대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장은 이제 지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종목을 중심으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온 겁니다. 아시겠죠? 진짜 힘든 거는 이때입니다. 지금 이 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힘든 구간에서 벗어나서 시장에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본격적인 주도주 종목 장세를 준비해라.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3번 한번 쳐. 3번. 지금 이 장 힘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선 노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됐으면 3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힘든 장세가 뭔지도 모르시죠? 아직 안 겪어보신 분들 꽤 많으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정도 끝나고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는 국면이에요. 힘들다고, 지루하다고, 오늘 같은 장세 속에서 속상하다고 술 먹고 그러지 마시고요. 공부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왜 3번 치신 분들이 이렇게 없어요? 다 아셨으면 다시 한번 3번. 그죠?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죠? 작년, 재작년에 힘들었죠, 뭐. 응? 작년, 재작년 지루하고 답답한 장세, 요런 장세가 힘들었고 올해 연초가 이게 힘든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하락 조정까지 마무리됐고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5일째 강세 여러분들 신고가입니다. 지수가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주조도는 나옵니다. 지수가 살아나면 반드시 여러분들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수가 살아나면 뭐가 따라갑니까? 반드시 종목이 따라가게 돼 있고요. 또 종목군들의 강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주도주가 탄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종목과 주도주 탄생의
집중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 바라고. 자, 전체적인 시장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한규수 한큐에서도 말씀드렸죠.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직전 고점 돌파했고 다우지수도 직전 고점 돌파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반전한 거예요. 이제 증권시장은 하락장에 대한 공포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가다가 약간 하루 이틀 정도 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하락장세에 대한 공포에서는 절대적으로 벗어나야 된다. 막연하게 이러다가 주가 밀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코로나19 이후에 V자 반등세가 나타났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과감하게 매수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급락했다가 잠깐 올랐다가 또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기회를 못 잡은 거란 말이에요. 막연한 공포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못 잡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한 대표 같은 전문가의 시각을 따라오는 게 맞는 겁니다. 한 대표가 100%는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90% 이상의 시장의 흐름 맞추잖아요. 예측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시장 살아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미국 증시는 분명히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너무나 오른 데 따른 경계감에 의해서 기술주 중심의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이미 일단락이 된 거예요. 기술주가 많이 올라서 하락할 것이다라는 공포에서 일단 벗어난 겁니다. 또 중간 바닥을 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뭡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증권시장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뭐냐? 경기 부양책과 뭡니까? 바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죠? 예, 그래요. 세르게님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건 뭐예요? 부양책과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트럼프가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제가 얘기했죠. 그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 경기 부양 대책을 빨리 내놓고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여러분들 시장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또 바로 퇴원했습니다. 그죠? 미국 증시가 무너질 만한 이유가 거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불복 가능성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만 불복 가능성도 높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불복 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쉽게 그렇게 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만한 그런 단계는 일단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합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단기적인 호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백신이라고 하는 재료는 어떻게 됩니까? 중장기 초대형 호재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재확 산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뭐 이동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지금 이제 그 코로나를 못 잡죠. 못 잡는 게 확인됐습니다. 뭐 중국 같은 그런 공산국이나 뭐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코로나를 지금 우리나라처럼 잘 잡는 나라도 없고요. 어쨌든 간에 뭐 완벽하게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백신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백신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커집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일상복귀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오늘 기사 나온 거예요. 연말께 전국민 당일 진단과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진단 키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거다. 그러면서 일상복귀가 빨라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정진 회장의 얘기를 100%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세균 연구소에 있어서 최고에 있는 사람이 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미국은 더 빠르죠, 여러분들. 그죠? 미국은 더 빠릅니다. 언급 들었듯이 미국은 모더나가 백신 개발이 나오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적이고 면역 반응이 그리고 부작용이 상당히 적다라는 그런 시각도 확인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면역 반응과 부작용이 경미하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정말 빠르면 10월에도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체로 11월에서 12월 정도에서는 미국도 백신이 나와서 처방에 나서지 않을까. 뭐 내년 4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요. 언론에서는 항상 여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미국이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서 12월 정도가 나오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백신 투약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발을 맞춰서 우리나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백신 출시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백신 효과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적어도 일단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적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증권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어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작살났죠. 그러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백신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국가는 본격적인 경제 재개를 단행을 하면서 강력한 실적 성장 가치를 바탕으로 한 주가 반등이 이어질 것이고요. 강력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뭡니까 여러분들? 유동성 아닙니다. 유동성. 한국은 지금 현재 무려 3,000조 이상의 부동자금이 있고 그 부동자금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만들어지면서 증시로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가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현재 엄청난 규모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제로금리를 2022년까지 유지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미국도 폭발적인 레이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큰 흐름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어쩌고 저쩌고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어쩌고 저쩌고 뭐 팬데믹 우려 이런 거 팬데믹도 다 백신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술적 어쩌고 이건 다 그냥 지나가는 그냥 소리입니다. 작은 재료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작은 변수를 신경 쓰면 안 돼요. 이런 작은 변수를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봐야 될 거는 뭘 봐야 되냐?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빠르면 올해 연말 내년 초에 백신이 만들어지고 백신 출시가 임박되고 그러면서 투약이 시작되면 결국엔 코로나를 이길 것이다. 코로나를 이기게 되면 증시는 화랑장세가 나온다. 여기다가 엄청난 부동자금들은 본격적으로 증권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미국 증시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내고 있고 미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단기적으로 오르고 또 지금 트럼프가 뭐 퇴원을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좀 다 나은 건 아니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한번 갑자기 또 상황이 악화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경계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곧바로 상승세를 보지 못하고 혼주장세를 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더 나빠지지 않으면 증시는 서서히 반등을 이끌 가능성도 여전히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미국 증시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추세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 증시는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최악의 경우 좀 쉬어간다 손 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요.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럼 한국 증시 어떻게 됩니까? 한국 증시도 보세요. 한국 증시도 이미 중간 바닥 저점 찍고 올라갔잖아요. 직전 저점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문제는 역시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냥 고점을 돌파하느냐, 내지는 갔다가 또 출렁거리는 과정을 보이고 나서 나중에 가느냐, 이런 차이가 되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마세요.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많이, 이게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많이 먹는다라는 게 결국에 빨리 먹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다 시간에 시간. 누구는 남들보다 빨리, 누구는 남들보다 많이 먹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심지어는 저 같은 전문가님들도 우리 회원님들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드리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안달난다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오늘 같은 장세 속에서 혼자 먹겠다고 괜히 이 종목 저 종목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깨져요. 가만히만 있어도 본전치긴 하는데, 내지는 1%, 0.1%를 먹는데 괜히 혼자 먹겠다고 종목들 손절하고 또 다시 들어가가지고 수수료 2번, 3번씩 내고, 그죠? 그리고 결국엔 가는 것도 없잖아요. 못 먹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장은 시간의 구애를 받으면 결코 이길 수 있는 장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답답한 거 압니다. 네. 저도 지금 이런 장세, 오늘 같은 장세 보면 좀 답답하고 지루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지루하다고 그래가지고 수익이 빨리 납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엔 시장은 때가 되면 가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 때를 여러분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지금 이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랬잖아요. 빵빵 안 땡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장은 이제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은 끝났어요. 그래서 더 조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여러분들 좋으라고 막 땡기지 않아요. 계속 못 가게 눌러댑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걔네들 주식 다 잡아요. 그리고 나서 좋은 주식은 나중에 결국엔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한테도 간혹 말씀드렸는데,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같이 수익을 낼 생각을 하세요. 안 깨지고 수익을 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외국인들 등짝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천천히 가면 여러분들도 천천히 가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빨리 가면 그땐 빨리 가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혼자만 빨리 가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천천히 땡기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여러분들. 하락 장세 멈췄잖아요. 하락하는 장보다 지금은 월등히 좋은 장입니다. 그런데 요거 좀 지루하다고 답답해하고 그러면 돼요? 안 됩니다.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결국 시장은 조금씩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거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와 유망 종목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매집 전략을 계속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더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9월달 수출 7년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제가 한교수 함께해서 2분기 GDP 성장 순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표 좋아요. 그죠? 그리고 기업들의 3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백신 개발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본격적인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내 증시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한 반등세가 이제 서서히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위치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대표가 MBN에서 한규수의 한큐 TV 방송을 통해서 이 폭락 나올 때 V자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투매하지 말고 이제는 일부 유망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씩 분할 매집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부터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언제부터 움직였느냐? 한 요 정도부터 움직였을 겁니다. 요 정도부터. 왜? 여기서 막 시세가 막 터졌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도 이런 구간에서 시장이 좀 살아나니까 요때 움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금 요 타임, 지금 현재 타이밍은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위치라고 판단합니다. 여기는 시간적으로 많이 고생을 했죠. 근데 이제는 시간적으로도 많이 고생할 만한 위치는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락에 대한 공포도 이미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반적인 시장의 펀더멘탈과 주변 여건들을 감안하게 되면 장은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얘기합니다. 곧바로 치고 가느냐 좀 쉬었다 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곧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매집을 해야 되고요. 갔다가 약간 쉬어갔다가 다시 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그런 뭐 여러분들한테 행운이죠. 준비 못한 분들은 충분하게 매집 전략을 단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를 분명히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제가 이 구간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강세장을 예측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셔야 될 거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시장을 보면서 못 믿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은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지 마시고 한 대표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들으시고 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시 바라고, 분명히 제가 판단했다가 만약에 시장 상황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달라졌다 라고 하면 그때 제가 분명히 수정 전략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곧바로 살아나고 있고요. 이 장은 끝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마무리 짓고 반등에 나서는 그런 구간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현금 있는 분들은 고민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매집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최근에 우리 방에 신규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다들 뭐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얘기했습니다. 종목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분들 지금 장에서 절대 수익 안 나요. 아시겠죠? 현금이 있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VIP도 이런 구간에서 오시라고 그랬으니까 현금이 있는 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VIP 오실 분들은 오시면 되고요. 스스로 대응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여기서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데 종목이 뭐 한 개, 두세 개 정도면 금방 교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목이 20개, 30개, 50개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물론 종목이 2개, 3개 있는 분들도 쉽지 않아요. 이분들도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지 들고 와야 되는지 그걸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하고하며 20에서 50개까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절대 종목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20개, 30개, 50개씩 많이 들고 계시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증시 폭락날 때 어떻습니까? 다 빠집니다. 다 빠져요. 30개가 됐건 40개가 됐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빠집니다. 결국엔 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올라갈 때 50개 종목 중에 올라가는 게 5개, 6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계좌가 늘어납니까? 절대 계좌가 불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종목이 많은 분들은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제가 얘기했죠. 갈아엎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되는 종목들은 갈아엎고 주도주로 갈아타야 되고요. 되는 종목군들은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과감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VIP 오시게 되면 그분들은 종목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고 가지고 오셔서 제가 우리 그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많이 오세요. 기본이 종목이 20개, 30개입니다. 그 종목군들 여기서 갈아엎고 주도주로 옮겨 타야만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계좌를 안정시키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현금이 있는 분들은 뭐 주저할 필요 없겠고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시장을 보는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얘기 자, 아셨으면 5번. 방금 하셨던 내용들 이해되시면 5번.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섹터 종목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느냐? 아이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뀐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속으로 내심 뭔가 좀 바뀌길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뀐 거 없습니다. 주도주 바뀐 거 없어요. 여전히 5G 반도체 2차 전지 유지가 됩니다. 2차 전지 내에서는 수소차와 자율주행차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자율주행차는 단기 이슈 성격이 좀 강해서 이쪽은 좀 안 보고요. 2차 전지와 수소차, 수소경제 이쪽을 봅니다. 그리고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죠, 여러분들.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이 일단 반등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 장세, 3분기 어닝 시즌은 뭐예요? 이건 단기입니다, 단기. 3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지고 2021년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주도주가 되겠죠. 이런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현대차, 기아차 종목은 3분기도 실적이 좋아지고 4분기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내년까지도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자, 현대차, 기아차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한규상께서 제가 현대차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그런데 4분기에 화해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삼성전기, 삼성SDI, LG화학, 그 다음에 DB하이텍,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노텍,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일부 대형주들은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의 완만한 반등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실적 장세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장주 장세로 다시 돌아서겠죠, 여러분들? 응, 그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백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괜찮은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성장성과 실적이 발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백신이 나와야 되고 백신 처방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전 세계 인류가 본격적인 경제 재개를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결국엔 전통적인 가치주가 실적이 호전될 때까지는 실적이 많이 장기적으로 호전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성장주가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어떻게 됩니까? 5G 또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좀 쉬어가는 좀 지루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5G는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5G 관련주들도 이렇게 중간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오늘 5G가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먼저 올랐잖아요. 그죠? 오늘 반도체가 좀 올라간 건 뭡니까? 그동안 거의 못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오른 거예요. 그죠?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올라갔습니다만 못 오른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중간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5G 투자는 이제 시작이고 백신 투여의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다 차트를 보나 수급을 보나 움직이는 종목이 없어요. 그런데 5G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요. 모멘텀이 나오잖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양쪽에서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급등이 나와요. 먼저 선침해하고 길목을 잡아놓지 않는 이상은 나중엔 추격 매수하게 됩니다. 한 대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추격 매수하는 거예요.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물량을 담아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솔리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매집했다고요? 여기서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다 매집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터지죠, 여러분들. 응? 지금 5G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답답합니다. 중간 바닥 다지고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고 좀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준비하셔라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5G도 같은 5G냐? 아닙니다. 철저하게 5G 관련주도 대장주가 있고 후발주가 있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기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5G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포트폴리오 종목을 가지고 오시는 신규님들 보시게 되면 진짜 종목 포트폴리오가 말 그대로 그냥 포트폴리오예요. 아무 연관성이 없는 아무 종목들만 다 담아 있습니다. 돈 안 벌려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냐? 5G, 반도체, 2차전지, 수소, 세 개의 섹터 플러스 뭐 하나 정도 이렇게 포트가 구성이 돼야 돼요. 주도주를 가지고 주도주로 모든 포트가 구성이 되어야 나중에 시장이 살아날 때 얘네가 대장주로서 탄력적인 반등에 나서는 겁니다. 5G 내에서도 대장주, 반도체 내에서도 대장주, 2차 전지 내에서도 대장주, 내지는 강력한 성장 가치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던 종목들, 그런 종목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포트를 꽉 채워놔야 됩니다. 엉뚱하게 뭐 철강주 올라가 있고 뭐 화학주 넣어 있고 뭐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이 좋아도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구간은 또 얘기합니다. 5G, 2차전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주가가 급등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집 전략을 단행을 해야 된다. 현금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대응하시면 되고,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포트 교체를 통해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니까 그저 마시고 오늘 뭐 수익 좀 안 나고 지루하고 답답하다 그래서 의기소치 마시고요. 이럴 때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걸 알려드리려고 오늘 무방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 오늘 하루하고 말 것처럼 하루살이 투자하는 거 하고 말 것처럼 하지 마시고, 주식은 하루살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승부를 걸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승부를 이제 걸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더 늦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자 이해되신 분들 7번.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근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남들이 쳐다보지 않고 남들이 의기소침해 있고 남들이 힘들어할 때 저 같은 선수들은 대시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매매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모르면 그냥 한 대표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 있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를 통해서 주도주로 옮겨가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대시세를 줄 종목을 대바닥권에서 잡아서 터뜨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시세가 준비가 될 겁니다. 지금 뭐 7월달, 8월달, 그죠? 9월달 계속해서 지금 현재 VIP 회비는 얼마를 했죠, 여러분들? 자, VIP 회비는 88만원 플러스 5일 추가입니다. 이 금액으로 지금 이런 수익이 지금 난 거고요. 이제 10월달, 10월은 제가 보기엔 이제 시작이고요. 10월보다는 12월, 11월, 그리고 12월, 그리고 2021년 내년 수익률을 크게 잡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놀 때, 그리고 남들이 힘들어할 때
그럴 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놀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공부하시고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힘들고 모르겠다.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어떻게 됩니까? VIP도 이런 구간에서 오시라 그랬죠. VIP는 지금 이런 구간에서 타이밍을 잡고 오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VIP는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뭐 워낙에 뭐 세세하게 다 말씀드려서 없으실 것 같아요. 질문 없죠? 예, 여러분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VIP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더 설명드리지 않고요. 일단 1588-0648 그거 이제 전화번호 아실 거고요. 그리고 ARS 간편 결제 3490-4678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VIP 가입을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규수 카페에다가 종목 올려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대표님 주식 팔고 가겠습니다. 못 팔아요. 오셔서 카페에다 종목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려서 바로 주도주로 갈아타는 그런 매매로 갈 거니까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니가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가연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내일 뵙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 준비 진짜 하셔야 돼요. 지난번처럼 가고 나서 손을 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계속 힘들고 답답할 때가 최적입니다. 제 말 믿으시고 VIP 오실 분들은 지금 과감하게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혼자 준비하신 분들도 제가 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공부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바로 문 닫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